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시간에 질문하던 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지금 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이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비가 1,200만 원 정도. 이 지금 면허 자진 반납률이 어떻습니까? 우리 평택시에서는 자진 반납률. 반납률로 하시면 저희가 목표 인원 대비는 지금 한 30% 정도 나갔는데요. 30%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전체 반납률이라는 게 본인이 면허를 65세 이상 가지신 분의 반납하고는 의지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전체 대비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지금 올해 계획 인원 대비 한 30% 정도. 아니 이게 이제 고령이라고 하면은 만 몇 세 이상이에요? 65세 이상 운전자 65세, 중에서 이제 만 65세 예, 이상. 예. 그러면 지금 평택시에 65세 이상의 면허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인지 모르세요? 아니 올해 전체 인원은 그러니까 인원은 한 4만 9천여 명 되시는데요. 4만 9천. 예, 그분이 다 사업 대상자는 아니시니까 그 중에서 아니, 반납 그러니까 예. 고려 운전자라고 하면은 만 65세 이상이니까 만 65세에서 뭐 80세, 90세까지 해당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그 자진 반납을 할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잖아요. 10만 원 드리나 20만 원 드리나. 10만 원 주고 10만 원 이제 드리는 거죠. 직접 운전을 하시면은 추가 10만 이게 원. 뭐 이렇게 교통비 쪽으로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이제 그러니까 뭐 급브레이크, 급발진 뭐 이런 사고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고령자분들이 운전을 하기에 좀 부적합한 이런 교통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평택시에서 홍보를 더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자진 반납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저희는 읍면톡톡 적극 홍보는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운전 면허 그거는 이제 경찰하고 좀 협조가 돼야 될 생각 같은데 적성 검사에서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필터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70세 이상, 80세 이상 이렇게 나눠서 약간 운전 반응 속도라든가 감각이나 이런 거는 좀 경찰하고 협조가 돼서 적성 검사 차원에서 좀 기본 필터링이 된 상태에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좀 해야 사업 효과도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교통사고율로 따지다고 하면은 뭐 고령 연령대 분들이 교통사고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에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한 고령 운전자 사고 한 430건, 한 440건 정도 되거든요. 평택시 전체 발생된 거에서. 그러면 그 비율은 비율적으로만 따지면 뭐 그닥 그렇게 고령 운전자가 많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고 나면 좀 이제 크게 나니까 이제 그런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이런 사업에 대한 거는 그 뭐 타 시군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그 데이터 같은 거는 서로 이렇게 정보 주고받고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지급 사례가 뭐 이제 금액별로 타 지자체별로 높고나 그런 비교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별도로 그런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뭐 화성시라든지 뭐 오산시라든지 용인시라든지 그거는 그쪽은 예, 이제 100만 인구가 넘는 예. 큰 도시고 뭐 이쪽 안성시나 뭐 이쪽이라든지 저희가 한번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 시군의 어떤 그런 그 자진 반납률도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홍보를 더 해야 될 것인지 평택시에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준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뭄신호 구축 사업은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저희가
위치는 그 국도 39, 38호 1호선 위주로 할 건데요. 개소수를 정확히 별도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중리 앞 기름 사거리 뭐 대중 저 안중 백병원 앞 쭉 있는데 다 말씀 그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공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연간 우리가 지금 5억 5,700인데 연간 우리가 이 감흥신호 구축 사업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건가요? 아니면 예, 아까 뭐 한정된 금액에서만 추진을 하실 그건 아닙니다. 확대할 겁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게 옛날 방식 루프식이라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요. 이게 또 교통 흐름 개선에 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횡단보도상의 그 초등학교 30km? 예. 30km에서 이제 그 시간차가 7시에서 9시까지인가요? 어떻게 돼요? 야간에는 20시부터 21시부터 20시부터 네, 속도 20시부터 네. 50km로다가 예, 변경되고 오전에는 30km. 7시? 07시? 예, 예. 07시부터 예,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예. 그 제가 이 대도시를 이렇게 가면은 황색 전멸 신호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구역 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냐면 그때 휴일이야, 휴일. 뭐 토요일 주말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그러니까 이게 주변을 봐도 거의 통행하는 사람들이 없어, 거리에. 그런데도 우리 평택시에는 그대로 신호 작동이 돼요. 그럼 그냥 맹목히 서 있는 거야, 그냥. 어차피 신호를 바뀌어야 지나가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 저 평택시에서도 황색 전멸등으로 주말에 이렇게 그런 시간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상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심 갖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제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네. 경찰 측 협의 요구 사항은 그 학부모님들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니, 학부모님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도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대도시에도 네. 학생이 있는 거고 학부모가 계시는 거고 경찰서가 있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대도시에는 인구가 더 많지 않아요. 뭐 우리 평택시는 아직 대도시 60만이니까 뭐 대도시는 안 되지만은 네. 그런데도 황색 전멸등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 같이 포함해서 사연은 다 똑같으니까. 네, 경찰 측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뭐 답변 곤란한 건 다 경찰서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 곤란한 건 아니고요. 실제 권한이 이제 협의 권한이 경찰에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이제 심의해서 부결 나오면 저희가 설치를 못 하지 않습니까? 신호 체계 같은 거라든지 신호등 그 저기는 전멸 그런 거는 저희 권한이 아니라 경찰서 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알고 없습니다. 있는데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 네, 협의는 중요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절차상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고생하셨고 대중교통과는 뭐 지금 그 법인 택시가 뭐 우리 일반 택시 일반 개인 택시라고 그러네? 네, 일반 개인 택시하고 일반 법인 개인 택시 택시, 그다음에 법인 택시. 또 그리고 미군 부대 쪽에 들어가 있는 한정면허 택시 이렇게 한정면허 나눠져 택시.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대중교통과 쪽으로 그 택시 뭐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도비도 있고 운수업계 보조금, 카드 결제 수수료 뭐 등등 해서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평택시가 택시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 타도시 대비 많다 적다보다는 네. 그 5년마다 실시하는 총량제에 따라서 그 수량이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그 지난해하고 올해 합쳐서 저희가 한 70대 정도 이제 늘어날 계획입니다. 40대는 이제 올 1월 달에 늘어나 있고요. 그리고 30대 올해 추가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한정택시 홈프리스에 들어가서 영업하는 한정택시는 고정적으로 배차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이렇게 교환이 되는 겁니까? 한정면허 택시는 미군 부대 내에 있는 미군 가족
집들만 탈 수가 있습니다. 뭐그 안에서 운행을 해도 그 수입이 뭐 월정 수입이 뭐 본인의 그 목표만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한정면허지만은 일반 법인 택시와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분들이 평택시 시민분들이 택시 잡기가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뭐 가끔 택시를 타시겠지만은 특히 이제 퇴근 시간대 또 비 올 때 또 늦은 시간대 이 콜로다가 호출을 해도 거의 택시 잡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현상입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그 택시 운수 종사를 하시는 분들의 그 연령층이 평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한 70%, 8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들의 이제 개인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어려운 시간대는 근무를 좀 안 하시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향들이 좀 갖고 계시고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추세가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해소시키려면은 일일 평균 몇 킬로 주행 기록, 주간 몇 킬로 주행 기록, 월 주간 몇 킬로 주행 기록지를 받아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퍼센트를 세입을 해서 이렇게 주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 수입을 내야 되기 때문에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행률이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인데요. 개인 택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그 법률이라든가 뭐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일부 시군에서는 격일제 근무도 시행을 한번 잠깐 했던 시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기사분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잠깐 시행했다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이라든지 운석계 보조금 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비 뭐 이런 등등을 지급을 할 때는 뭐 기준을 어디다 두고선 지급을 합니까? 지급 기준 등록만 하면은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페널티 규정이 있어서 뭐 승차 거부를 했다든가 그러면은 뭐 1회 1개월 지급 정지, 뭐 3개월 지급 정지 이런 식으로 페널티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뭐 시민의 세금이든 국비 뭐 국민의 세금이든 지원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그 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은 물론 이제 그분들이 뭐 아주 고령인이 아닌 이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운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면은 본인들 개인 뭐 운동 시간 뭐 이런 거 다 활용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뭐 본인들 그 뭐 요즘에 뭐 테니스든 뭐 배드민턴이든 뭐 걷기 운동이든 이제 물론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건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런 걸 다 활용하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잠깐 운행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기사분들이.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시민들이 좀 급하게 갈 때도 있고 뭐 술 한잔 먹고 대리 못 부르고 또 택시 타고 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좀 고민을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그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그 택시 운수 종사자 교육도 계속 하고 있고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개인 택시 조합이라든지 법인 택시 쪽과 이제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적극 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면 뭐 유가보조금 등 뭐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경기 패스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시민들은 만족감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 기존 이제 중로 3-28 1구간 이제 그 사업 카드를 올려주셨는데 이쪽을 이제 우선 도로 확보장을 하고 우선 중부권 버스 공영 차고지에 차량이 지금 뭐 대형 버스가 이렇게 다니는 도로인데 사실 뭐 현재 이렇게 폭이 좁고 또 농로길하고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도로라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뭐 사업을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건데 일단은 뭐 이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곡동 중로 1-17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한 270억. 여기에는 지금 카드에는 190억 정도만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1차선 국도 1호선에서 브레이트 산업단지 연결까지 하면은 약 한 270억 들어가는 예산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예산 세운 거는 그대로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면서 1-17 중로 1-17호선에 대한 사업비를 바로 세워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중교통과의 과장으로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들이 민원을 되게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 중로 1- 노선은 송타 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현재 추진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 실링에 걸려서 추진을 못해요. 근데 액수가 커서. 의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도 지금 현재 저희도 실링이 부족해서 저기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몇백억짜리 사업들을 계속 가져오다 보면 저희들도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쪼개서 그냥 찌끄찌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대로 특별- 가게 하시는 게 특별세나 이런 부분을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좀 국장님이 좀 이렇게 건의 좀 하셔가지고 예, 그거는 같이 한번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거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영향이 큰 거예요. 통장 출장소로 밀어놓으면 이거는 20년 안에도 못 끝나요 사업이.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손남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갖고 저는 보충 질의를 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이거는 이제 매년 작년도에만 50%를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소모품으로 그것도 전환을 해갖고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 24년도에도 뭐 이게 간식비로 지급돼갖고 이제 화재 같은 게 발생이 안 되니까는 지급이 안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소모품 이제 좀 아쉬운 게 진작 소모품을 해갖고 이것도 600만 원을 지금 뭐 추경위로 올리긴 했지만 필요한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본 예산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고 혹시 그럼 400만 원 중에서 지급된 거는 있나요? 아직 하나도 없나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요. 예, 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용소방대와 이제 협의 사항에서 필요한 물품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사실 이 물품 금액이 다 만족하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개 송탄에 예. 있고 하나에 의용소방대가 평택에 있고 두 군데를 아마 나눠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그분들이 완전히 봉사에 몸에 젖어갖고 계시는 분들이고 예, 예. 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물품이 조금 뭐 소홀하거나 아니면 좀 부족하거나 이거는 좀 안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이런 거는 본 예산에 좀 올리시는 게 어떤가 해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1,000만 원 갖고는 올 1년은 다 무난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어서 얼마 전에 이제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점진적으로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 이제 예, 그 그 필요한 이런 물품을 거- 계속 사드리기로 네, 많이 알겠습니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폭염 대비 건설 현장 휴게실 물품 지원 사업 이게 평택에 이제 20억 미만 건설 현장이 25개가 전부 단가요? 작년 건축허가에서 이제 허가 나간 거를 조사한 게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예. 평택에는 그 타 지역에 비해서 그 크고 작은 공사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5개 정도면은 예, 20억 미만 사업장이 그렇고요. 20억 큰 미만 데들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큰 데들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예, 네네. 예, 예. 이 물품 지원하는 거에 대해 지금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이 도비를 물품을 지원하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큼의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큼 만족도가 되세요? 높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영세 사업장이 많아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작은 것도 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쿨조끼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이제 폭염 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늘막하고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4월 5월 달에 건설 현장에다 배부가 되는데 네, 미리 배부를 해드려야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시간도 좀 요새는 또 더위도 빨리 오니까 예, 예. 빠른 시일 내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 도로가 보면은 현촌 저류지는 6억 안에서는 뭐 모자르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예, 그 정도면 그 충분히 할 것 정도는 같습니다. 충분히 전부 예, 예. 다 뭐 방치되는 저 지역 저기가 있다든지 위치가 있든지 그런 건 없는 그런 건 거죠? 없습니다. 그 네, 정도면 알겠습니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죽백초등학교 앞 도로 확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보면은 죽백초등학교 인근 부자관광 차고지 내 대형 버스 통행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유지 활용한 도로폭 확장인데 이게 그럼 부자관광 앞에 그까지 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 그 2007년도에 네. 그 죽백초등학교 앞에까지만 해서 이제 도로를 네네, 이제 알고 개설을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폭이 이제 현재 현황도로가 이제 5에서 6m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가 이제 부자관광 이제 관광버스가 들어섰고 요즘 이제 아이들이 거의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등하교를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등하교 시에 이제 그 차량이 이제 그 통행이 안 돼서 안전사고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게 사유지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도로 개설을 위해서 매입했던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그래서 시유지를 활용해서 이번에 공사비 시유지. 확보해서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 혹시 부자관광 앞에서 뭐 인도가 애들이 도보로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이게 그렇게 많지는 네, 않지만 이게 이제 그래도 차가 어, 왜냐면 이제 차량, 부모님들이 보면 이제 등하교에서 승용차로 애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 차 교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확장하고 이제 인도도 좀 만들고 하게 되면 기존 시유지를 통해서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다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26년 7월에 요거는 이제 구간이 짧기 때문에 금방 그래서 바로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뭐 어린이 거기 사실을 좁긴 좁아요. 초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가 예전에 비해서 또 학생들도 많이 들고 또 학생들이 외부 먼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도 거기가 학교가 많기 때문에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사업을 하셔갖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돼갖고 불편 없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교량 이거는 뭐 지나가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이게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나요? 반납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네, 이건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65세는 생계로 해갖고 반납이 굉장히 많지 않을 텐데 예, 대부분 75세 이상,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 정말로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장롱 면허라고 그랬죠. 예전에 면허를 갖고 계속 연장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몰라서 반납을 못 하시는 분도 아마 있긴 있을 텐데 그러면 운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뭐 여기 보험 보면 가입 자동차 이력. 보험 증권이나 뭐를 해갖고 하면은 그분 앞으로 보험 추가 증권 10만 원. 예. 예. 이 추가로 이제 10만 원을 더 드리는 건데 사실 그 보험 증권을
하기야 뭐 그분 앞으로 보험을 들었어도 그분이 운전 면허증을 받나 봐요. 먼저 운전 보험 증권은 다시 소멸되는 거니까는. 그렇고 보험 가입 이력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력이, 예. 메인 운전자에 따라서 그거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예. 이분들이 대부분 뭐 이거는 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은 반납을 하시는 게 맞는데 또 운전면허를 일부러 반납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택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노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이 있어요. 이 노 택시는 보통 몇 년 정도 된 택시를 노 택시로 인정을 해갖고 검사를 하시나요? 보통 이제 사업용 택시는 보통 한 6년 정도면, 네, 6년이 지나면 보통 대폐차를 할 시기가 옵니다. 그럼 이분들이 6년 이상 된 차들이 339대 이건 아니죠?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더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연차별로 차량 연차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들은 많이 이제 그 이용 횟수가 많고 아무래도 운행 수가 많아가지고 다른 차들보다 이게 뭐 연수가 좀 줄어들긴 한데 그럼 평택에 그 노후 택시를 만약에 6년 연수를 6년으로 잡아요. 그럼 6년 이상 된 차들이 한 몇 대 정도나 된다고 과장님 혹시 생각을 하셔요? 저희가 일단 이 대수가 총 이제 339대를 잡은 게 작은 게,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잡은 수량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 많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기도 하고 아마 이 339대가 전부 다 여기에 그 대폐차에 다 승낙을 하지는 또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이미 이제 11월 달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래갖고 그분들하고 다 네, 예, 예.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구나. 되게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데 또 이런 것까지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홍보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 설치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 용의동에 버스 승강장 확충 사업이 이게 뭐 특교세로 들어온 건데 이게 농촌형 버스 승강장 설치에는 혹시 뭐 따뜻하게 하는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 일반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일단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네. 후면하고 양 옆면만 막혀 있는 타입이고요. 농촌형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4분의 3 정도까지 막혀 있는 거. 이런 스타일이고요. 그 외에 그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건 설치돼 있는 거는 이제 스마트 승강장이라 네, 그래가지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뒤에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도 같이 이제 같은 거라 제가 이건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은 스마트 버스 설치를 해갖고 스마트형 버스 승강장은 2대를 설치하기로 했고 일반형으로 해갖고 8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그 스마트 승강장은 지역은 대부분 어느 지역으로 하나요? 올해 그 승강장 예산을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본 예산에 저희가 3억을 세웠고 특교세로 1억 그리고 특별회계로 2억 2천 이렇게 총 한 6.2억을 세웠는데 23년도까지는 저희가 승강장 전반적인 예산이 한 10억 정도 예산을 갖고 있었고 24년도에는 8억 작년에는 한 7억 이렇게 이제 재정 상황 때문에 한 2년 동안 승강장 설치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특교세나 특별회계 쪽에서 좀 더 보충을 저희가 해서 저희가 이제 리스트 여태까지 민원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못한 부분들이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것만 한 7, 80개소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고요. 이 스마트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죽지구 주변 그리고 팽성 쪽에는 팽성 농협앞 그리고 오성 쪽에 숙성리 그리고 진이 쪽에 진이역
요 정도 스마트 승강장 지금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수량에 따라 기본형이든 농촌형이든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승강장으로 원하는 그 시민들이나 그 단체들은 더 많죠. 응. 아무래도 스마트 승강장 같은 경우를 이제 원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워낙 이제 고가다 보니 일반 승강장은 뭐 한 1,300에서 1,500 요 정도 하는데 스마트 승강장은 개소당 한 6,0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3년도까지 매년 한 두세 개씩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서 평택에 한 15개 정도가 있는데 이 스마트 승강장도 이제 24, 25년도는 설치를 못했고 올해 이제 다시 조금씩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세수가 좋아져 갖고 아이들이 많거나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스마트 승강장으로 좀 전환하는 방법을 좀 내년엔 사업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손학명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 차량 등록 사업도 한 건이 있는데요. 이게 인건비죠? 네?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한 분이에요? 예,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인데 이게 6천만 원이면은 주 며칠 근무하세요? 저희하고 근무일은 같고요. 네, 그 예산액은 2,400인데요. 네. 작년에 이제 임금 협상에 따른 그 법정 수당 이런 증액에 대해서 한 71만 6천 원 늘어난 겁니다. 그 점심만 챙겨주시는 거잖아. 점심. 구내식당. 예, 구내식당. 점심만. 예, 아침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요, 오후에 좀 일찍 가십니다. 근데 저기 1년에 한 6,500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예산에 2,400이십니다. 2,400이에요? 예, 2,400입니다. 지금 5,980 기정 예산액이 5,982만 4천 원이고 증감액이 71만 6천 원인데. 아,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한 분에 대해서 이거는 저는 지금 그러니까 한 분. 그런 거고요. 예, 공무직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저희. 예. 아 그럼 구내식당 조리사가 두 분이에요? 아니, 한 분이시고요. 저기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무직 한 분이 있습니다. 아 그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구내식당 조리사 이렇게 해놓고서는 금액만 써놨기 때문에 한 분이 두 분인지 구분이 안 가서 제가. 예, 공무직 두 분이고요. 한 분은 사무실, 한 분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손학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여튼 뭐 여러 가지 성립전 예산은 뭐 특교세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도비도 그렇고 그리고 예산 받으시려고 노력해 하신 거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그 도로관리과에서 그 도로 점용료 징수교 보금 이게 세입 관련해서 징수교 보금이 6,373만 5천 원인데 이건 내역이 어떤 거예요? 올리겠습니다. 네네. 예, 지방도에 대해서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왜 본 예산에 이게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예, 2026년도 도로 점용료 진수 교부 알림이 올해 2월에 왔습니다. 아, 그래서 2월 달에 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세입 편성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대중교통과의 구 송탄 터미널 부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이게 왜 본 예산에 안 담고 이번에 담았죠? 1,583만 원. 네, 이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대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임대를 해왔던 곳이에요? 아니면 신규로 임대를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송탄 터미널은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거기에 그 다니시는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뭐 영업을 하시는 곳에 임대료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건물의 일부도 저희가 일부가 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계약을 맺어서 수입이 늘어난 거를 반영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건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 매년 똑같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저희가 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본 예산에 안 하고 이번에 수입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주셔서 네네네, 따로 알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세입은 궁금한 거 그 정도 질의 마치고요. 그 안전총괄과 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의용소방대는 기본적으로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그 그런 단체입니다. 단체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활동이 그 의용소방대만이 활동도 고유하게 하시지만 뭐 예를 들어 행사하면 뭐 많이 교통 봉사를 안내도 하고 계십니다. 하고 맞습니다. 여러 다양한 봉사도 하시기 때문에 예, 예. 뭐 시 차원에서도 저는 적절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뭐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현장 가다 보면 늘 다른 이제 우리 단체에서 봉사도 하시지만 의용소방대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배수펌프장 운영에서 26년 4월 7개 배수문 수문 일체형 펌프 설치 후 안전총괄과 인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7개 1 배수문이 예, 예. 지금 브레인시티와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된 겁니까? 예, 그 앞에. 근데 아직 브레인시티는 준공이 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내려올 때 재작년에가도 이제 그쪽 일부가 잠긴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차고지 앞에 그쪽이 그 도열천 옆에 잠긴 데가 있어가지고 공사를 지금 했습니다. 그 앞에를 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인수인계가 예, 예. 아직 뭐 관리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그걸 관리를 이제 뭐 위탁을 받아서 하든 그게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인수인계 받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른 타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데는 사업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 인수인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비가 왔을 때나 이럴 때 이제 총괄적으로 전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도시공사도 저희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다 지어진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준공만 남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브레인시티 사업은 이게 좀 약간 복합적이잖아요. 네네.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민간 PF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이런 그러니까 배수- 인수인계료가 받는다는 건 그 예산이 예. 또 투입된다는 의미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건, 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도시공사가 하니까 뭐 일정한 시가 좀 일정한 부분에서는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거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편의를 봐준다고 하더라도 좀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지. 의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개 1 배수문 같은 경우는 사업지 구역 외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인수인계 시설물 도시개발 사업 하면은 그 사업 준공 시점에 그 단지 내 거를 한 번에 합동 점검해서 가는 거고요. 요거는 사업지 외 준공이기 때문에 사업지하고 상관없이 별도 시설물로 해서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통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설치해야 될 이유가 발생한 거는 그 사업에서 발생했기 이거 진 거는 거기서 진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 쪽에서? 예, 맞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원인을 발생시켜서 이게 사업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역 밖에 설치돼 있다고 그래서 꼭 그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 시설에 이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안 받는 게 맞는데요.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해봐서 이제 그거는 실제로 이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안 받는 것도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이 미비해서 좀 그런 거고요. 이건 이제 시설이 잘 갖춰져 있거나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에 관련된 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협약을 좀 맺든지요.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네네. 뭐 사업 나중에 향후에 이런 문제라든가 유지 운영비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어떤 분담하는 부분들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과 우리가 정확한 가져야 될 인수인계에 대한 어떤 기준점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돼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뭐 저 평택구 관광지 사업도 마찬가지죠. 만약 그래서 인수인계 받을 게 있다면 완공되면 다 인수인계 바로 받아줄 거냐, 구역 밖에만 있으면 이런 고민도 생기는 거죠. 하나의 선례가 생기면 다른 사업들도 다 그렇게 해줘 선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기준점들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 도시공사가 전체적인 범죄 안에서는 우리가 출자 출연 기관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지켜야 될 기준점들이 있는지 법률적인 부분의 검토도 필요한 부분들은 전에는 우리가 LH 것도 웬만한 것들은 빨리빨리 인수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이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충분히 확인되고 준공까지도 지금 고도가수종말 처리량도 그렇잖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좀 검토하실 것들은 아직도 우리 인수인계 안 된 것도 많거든. 지금 운영하고 가동 중에 있어도 그냥 그런 부분들의 그걸 좀 비교해서 정확히 지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는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뭐 이거 꼭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말씀을 무슨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게 있어서 예산 배정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배정해 놓고 뭐 나중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할 필요가 생기면 그때 정리해도 되니까 일단 그다음에 재난에 이게 경보 시스템인데 신규가 있고 이게 이제 도비도 받아서 뭐 하시는 건데 이 자동 통보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뭐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통북천 상류 쪽에 예, 지도까지 주셔갖고 저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는데 예, 여러 지점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발견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자연상황실에 CCTV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재난경보 시스템 말고도 이제 그게 저희가 육안으로나 아니면 또 직원이 나가서 볼 수 없는 곳들도 종종 있고 이제 이게 부분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이제 거기를 추가로 조사해서 아마 이걸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복천 상류 지점에 어쨌든 원곡과 경계되는 상류 지점 쪽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자동 통보 시설은 어디로 알려줘요? 거기 인근 이제 걷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마을 이런 데 자동으로 통보가 될 수 통보가 있도록. 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통보가 되고? 예. 그럼 지금 재난 잠시티브도 신규로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예. 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저 찬성인데 가급적이면 촘촘하게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 되려 있는 뭐 도대천이나 뭐 관리천에도 신규로 설치하잖아요. 확대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럼 이거를 보는 건 우리가 늘 자주 방문하는 재난 상황실에 모니터에 설치되어 있는 거에 그 이제 CCTV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시스템은 예경보호 시스템이 약간 좀 다릅니다. 이제 거기서 명령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재난감시 CCTV는 설치를 하면 예. 우리 재난 상황실에서 그걸 다 볼 모니터로 수 확인할 있습니다. 수 있죠.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모니터 자체가 너무 작잖아. 아, 그건 이제 화면이 이제 작게 이렇게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면 크게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그 안에 그 전에 이거 해다가 이제 뭐 예산 없어서 뭐 진행이 안 된 건데 우리 같으면 이게 다른데 가보면 근데 잘 워낙 돼 있는 데들은 사면이 3면이 예. 쌀 CCTV로 해서 딱 체계적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막 조금 지금 이제 예. 쪼개기로 붙여놓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근데 이제 지금 그걸 예, 참 저도 해라 말하기가 참 일단 예산 상황 예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게 있는데요. 옮겨갈 예. 건데 예. 하긴 어렵긴 한데 종합적으로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추가로 모니터 같은 게 좀 어느 정도는 해서 설치해서 예. 실질적으로 감시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이게 이제 할수 시청이 옮겨가는 게 이제 그렇게 오래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러니까. 좀 뭐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모니터도 추가로 확보해서 잘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건식화는 뭐 하는 거고. 아까 뭐 폭염 접이 그 시설 뭐 지원도 가급적이면 좀 영세한 곳들, 예, 뭐 예. 대형 건설 하시는 곳들은 대형 건설사들은 뭐 당연히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지원. 법적으로도 하게끔 예,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20억 미만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가 영세하고 사고가 좀 때문에. 어려운 분들 지원이 좀 잘 현장에 좀 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중 대로 3-7호선 어찌됐든 뭐 특조금 받은 거 가지고 또 추가로 예산 담으셨는데, 근데 이 사업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24년도 4월부터 공사 추진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게 이렇게 공사 현장으로 보이기 시작한 건 한 4년도 더 됐어요. 한 22년도부터는 공사 현장 그냥 현장이었지 그게. 뭐 근데 이게 28년도면 내년 후년이잖아. 공사 이 키로수도 1.3km인데 이거를 지금 계획에 24년도로 저 인정을 해준다고 해도 4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번에는 좀 이해해.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내년에는 어찌됐든 추계지만 지금보다 훨씬 지방세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정확한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최소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의 변동에 딱 맞춰서 사업이 좀 신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공연 중인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나는 것도 저희들도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예산 만약에 내년부터 예산이 좋아진다면 예산계하고 얘기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신신당부한 게 이런 예산 상황이니까 신규로 뭘 하겠다, 뭐 신규로 뭘 도로를 개설하겠다 하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의식이 드는 게 그런 거였거든요. 현재 벌어놓고 있는 공사도 못 하고 있는데 신규로 뭘 하겠다고 예산 거기에 뭐 5천만 원, 뭐 1억, 뭐 2억 세워놓고 하세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집중해서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예산이 상황이 풀리면 그때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정해서 집행하는 거로 뭐 집행부도 그런 입장은 원칙을 정해신 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고. 저기 신대리 뭐 이런 부분 뭐 특교세 받고 이런 거 애써 주신 거는 잘 알겠고, 지금 군문교 시도 3호 10호선 뭐 이거하고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횡성에서 신공교차로 보행도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국토관리사무소는 어렵다고 하는 거잖아요. 보행도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대서. 네, 그래서 추가로 이제 의원님 말씀하셔서 추가로 저희가 공문도 발송도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을 지금 종료가 된 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공사 중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안 되면 우회로라도 거기에 붙이기 힘들면 안쪽이라도, 그러니까 그 신궁 1, 2하고 신궁 2D의 그 부분이 교차로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 우회로라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저번에 그 마을분 만났더니 몇 년 동안에 어르신들 그 자전거 타고 가거나 이래서 2분인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어르신들은 그냥 뭐 불편하니까 지름길로 가시려고 막 그 가다 보니까 거기가 되게 위험하잖아. 차가 막 교차로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것이 진짜 불가능하다면 국토 관리사무소하고 얘기를 해서 우회해서라도 신궁 1, 2와 2D가 연결될 수 있을 수 있게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차는 아니라 자전거나 뭐 경운기나 트랙터나 이런 거 정도 다닐 수 있는 거라도 그게 마지노선이지 않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중대로 3-2호선은 뭐 팀장님도 설명을 하긴 했는데
다른 도로 사업도 설명을 했긴 이게 예산 확보가 중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게 예산이 100억이 넘어가서 안전성이나 경제성 검토를 해서 이게 8개월 검토 기간이 된다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을 때까지만 해도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어려워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사안이 돼서 최대한 뭐 집행부도 노력하고 의원님들도 우리 뭐 위원장님도 그렇고 노력을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공사 착공이 가능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거 검토해서 용역하려면 8개월이 기다려야 되니 그럼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만 되면 뭐 업체 선정하고 뭐하고 하면 뭐 늦어도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공사가 시작될 거다라고 당연히 예상하는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업 보고를 하면서는 아유 어렵습니다. 이거 다 검토 끝나고 하려면 뭐 올 하반기 10월이나 연말이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요 사항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이제 뭐 현화택지를 연결 하양 중에 나오는 도로들이 이제 민간 사업자가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요 도로는 이제 저희 장기 미집행 도로로 계획됐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자 이번에 이제 어렵게 이번에 예산을 좀 요청해서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또한 이제 요 설계 관련해서는 8개월은 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될 거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고요. 뭐 설계 경계성이나 설계 공기 적성성 이런 부분에 용역하는 부분이 추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런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이 방법을 좀 찾으셔서 착공이 왜냐하면 저쪽은 하기로 원래 했었는데 계속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이 장기 미집행 이 도로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돼서 한 거니까 그래도 저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도 요원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보고 관련된 부분에서 좀 협의도 하셔서 저희가 아까도 뭐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기간을 갖다 최대한 뭐 다 일단 적정 기간이 그 정도고요. 저희들이 어떻게든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모색하고 고민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설물 안전법 아까 미실시 과태료에 대해서 우리 김승현 의원님 질의하신 거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 잘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그 지방도 기존 시설 정비 도비 시설에서 예산 받아오시냐고 애쓰셨는데 가로등주 20번 신설이 하신다고 257페이지 그러면 이게 지금 삽비 노선하고 접속부와 연결된 부분이에요?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오성면 쪽입니다. 근데 그 삽비 도로 노선이 지금 다리 교량하고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개통만 안 되고 있고. 예, 설치 완료했습니다. 네. 그럼 그 주변의 가로등은 다 확인하신 거예요? 예,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네. 예, 처리한 겁니다. 네, 우리 지금은 만약에 낮이긴 했는데 기존에 보면 거기서도 이렇게 일부 뭐 그런 가로등 설치가 미진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전에 우리가 인수인계 받기 전에 또는 준공 전에 확인 꼭 해서 하고 이제 나머지 그분들의 사업 구간이 아닌 곳은 이제 이렇게 도비나 뭐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사실 여기가 좀 이 코너진 데가 좀 있고 해서 어두운 곳들은 좀 위험한 부분이니까 잘 설치를 좀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재설제 뭐 지원 사업 도비 받는 건 알겠는데 그 257페이지 이 구입을 3월 6월에 전체를 다 구입을 해요. 일부 구입하고 뭐 올 10월이나 11월에 또 추가 구입하고 이래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3월, 6월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은 가능한데 그 구입을 해가지고 저장하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구입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판단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적극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요 예산하고 재설제는 이런 문제 아까 뭐 얘기하셨던 거지만 제가 요새 도로 다녀보면 그 포트홀이나 파손된 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그게 원래 매년 보면 요때쯤에 그게 이제 보여. 봄비도 내리고 하면 좀 깨끗이 씻겨 나가고 이래서 보면 그때 이제 기존에 뿌렸던 제설제도 그동안 역할을 다 한 건 이제 나가면서 그래서 뭐 이거는 본청만이 아니라 전체 출장소 포함해서 포트홀 중에서 되게 위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깊이 좀 파져 있으면서도 차가 딱 교행하기 바퀴가 딱 지나가기 좋은 위치에 파손된 데들이 있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그 포트홀 수리하는 것도 좀 빨리 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제설제를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그런 곳일수록 보면 더 파손이 높은 게 현실이니까 그 문제는 저번에도 뭐 말씀드렸으니까 또 말씀 안 드리는데 도로 하여튼 그 점검해서 위험한 것 하고 또 제보도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신속히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려요.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8대 때 하다가 못한 건데 청북 신도시에 보면 그 당시에 도시개발에서 주요 안점이 육교를 설치하는 거였어요. 안전시설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한 6개인가 7개 있어요. 육교가. 근데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없어. 근데 뭐 그래도 한 6차선짜리 뭐 이런 데들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4차선이나 3차선 이런 데들도 있어요. 청옥초등학교에 후문에도 육교 있거든. 근데 관리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학생이나 없어. 왜냐면 바로 밑에 횡단보도거든. 어린이 보호구역. 누가 거기 올라가서 내려가서 하겠어요. 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래서 좀 불필요한 거 한두 개라도 우선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힘들다 하더라도. 예, 한번 저희가 수요 조사를 다시 한번 교통량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해서요. 한번 옛날 검토하겠습니다. 용역했었어요. 제가 시켜서. 저희가 한번 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과에서. 근데 용역을 할 때 어떻게 용역을 했냐면 이용 대비와 철거했을 때 비용이 어느 게 많이 드냐. 아니 그렇게 분석하면 아니 관리비는 연간 5천만 원이고 철거하면 하나당 8억인데 그럼 이게 더 편익이 높다고 평가. 아니 누가 그런 평가를 하여튼 그런 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지. 실제 하는 건요. 저희 이제 보행자 육교를 설치할 때 보도 통행량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그 불필요한 순위를 정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철거하고 꼭 필요한 것들은 유지 관리도 잘 하고 이럴 필요가 좀 있어요. 이거 좀 당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좀 여유가 생기면 작업을 좀 해놓고 철거는 내년에 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든지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잘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교통행정과 이 가뭉신호 구축 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으로 해서 이 국가는 직접 지원해서 여기 예산에 담지는 않은 거죠. 아니, 이 공모 사업이라요. 저희가 이제 공모를 응모해서 서울청에서 시행을 실제로 그러니까 합니다. 7억 8천 네. 100만 원은 예. 받는 건데 그걸 여기다 예산에 담은 건 아니잖아. 받는 게 아니고요. 서울청에 7억 8천이 서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해서 총 사업비를 맞춰주면 서울청에서 직접 위탁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행하는 게 아니라 서울청에서 네. 시행하. 우리가 거기다 납부만 네. 900만 담은 거다 이거죠. 그럼 이게 실제로 7개소, 8개소인데 이제 뭐
님 내용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제가 그 39번 국도 중에 네. 그 오뚜기 공장 가는데 보면 가뭄형 뭐 해갖고 좌회전 가뭄형 해갖고 차의 통행량에 따라서 좌회전 신호가 뭐 하는 좌회전이 아예 이제 평상시에는 차가 거기 해당 아까 말씀드린 루프식이면 해당 센서 안에 구역 내에 차가 있으면 좌회전 신호가 이제 발생이 돼서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좌회전 신호 스킵하고 그냥 스트레이트만 주니까 직진 신호만 주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근데 제가 그걸 봤어. 옛날 설명 듣고 봤어. 예. 근데 그게 지금 근데 현재 그 작동이 제대로 되지? 예. 아니 쭉 서 있는데도 예. 좌회전 신호 안 와. 지금 그렇게 고장이 난 건지 고장 아니면 났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 건지 고장 나 있어서 그게 이제 15개소를 기존에 설치를 했는데 아니 고장 났다고 써 있게끔까지 시스템이 나오든지 해야지. 아, 거기서 마냥 기다리고 앉아서 그래서 아니 그걸 꺼놓으면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가 주는 거거든요. 저거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번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넣어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한 단계 무슨 업그레이드 됐냐 이런 예, 영상식으로 기존에 이제 아까 바닥 신호 루프식 바닥 감응식이었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영상이 이제 카메라가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 신호에서 다 바뀌는 거라 시스템은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뭐 되신 거는 노력하신 거는 저기 수고하셨는데 실제 유지 관리나 운영이 잘 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장난지도 모르고 그냥 오히려 더 위험하게끔 만드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 버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셔서 근데 이 경기 패스 요새 모두의 카드 이게 신설돼서 운영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모두의 카드는 언제부터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올해부터 바뀐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홍보도 좀 잘 했었으면 좋겠어. 예. 진짜 뭐 저만 잘 몰랐던 건지 뭐 경기 패스까지 저도 알았는데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민분들한테 어디 우리 소통 홍보관 쪽하고도 얘기해서 홍보도 좀 잘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읍면동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는 홍보를 했고요. 그 소통 홍보관 쪽으로 해서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좀 전체 시민들한테 좀 골고루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버스 노선 뭐 용역비는 알겠어요. 근데 하여튼 민원이 다양하고 뭐 제가 그래서 그 과에 대중교통과에 담당하시는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그 노고도 알겠어 어려움도. 근데 이제 하여튼 종합적인 그런 의견들을 포함해서 용역에 잘 담아서 그게 뭐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들이 그런 부분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뭐 스마트 정류장 김순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단계적으로 뭐 필요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워낙 요새 그 대도시들 특히 서울 같은 데 가면 아주 뭐 급격하게 각 그 구마다 막 경쟁을 벌이는지 뭐 설치 안 된 데보다 된 데가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해도 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많은 분들이 버스 타시는 곳들부터 우선적으로 좀 해나가는 일들이 좀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민원들이 있잖아요. 요금 관련돼서 그 용역은 뭐 언제쯤 정리돼요? 지금 업체 선정돼서요. 지금 용역 시행 중입니다. 하여튼 뭐 그 요구들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기준과 원칙이 없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읍면동별 뭐 주간별 시간 또 지역별 어떤 단위의 뭐 전통시장이냐 어떤 상점가냐 뭐 어떤 주거지냐에 따라 하여튼 그런 요구들을 잘 반영하면서
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좀 새로운 방식들이 잘 도입돼서 설득도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뭐 주민분들이나 상인들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먼저 해서 의견들을 좀 듣고 그래서 정해지면 좀 또 물론 일부 반영하는 걸 하지만 큰 틀에서는 그걸 또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또 이것 때문에 요거 바꿔주고 저거 바꿔주고 이거 바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속된 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하명 의원님. 도로관리과 그거 저기 컨테이너 박스 치웠어요? 은행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직 못 치웠습니다. 그 뭐 왜 못 치우는 거예요? 우선 공용 도로이다 하더라도 개인 사유 물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법적 조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발했어요? 고발까지는 아니고 강제 퇴계 명령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컨테이너 그 주인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의회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데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어려운 시기에 이제 예산 확보하느라고 또 고생들 하셨고 수고하셨고 또 필요한 예산인데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이 확보한 예산만큼이라도 빠르게 조속히 집행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유승영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중대로 3-5선 같은 경우 이제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단 말이죠. 과장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현아지구랑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시민분들한테 불편한 거예요. 지금 현재 입주하고 계신 분들은. 근데 또 후반기에 입주를 추가로 더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 이 민원이 더 증가할 거고 불편하신 시민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 부분이 좀 지연되지 않고 오히려 예정 기간보다 빠르게 용역 추진돼서 이제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사전 보고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얘기해 주셨는데 그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이 전체 구간을 개통하기 전까지 막아놓는 상황이 아니라 종단인가요? 종단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좀 안전책 대비를 해서 해놓고 나서 일부 한쪽 라인이라도 좀 다닐 수 있게 통행을 할 수 있게 해서 시민들 불편함 덜을 수 있는 상황을 좀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육교 관련한 거 그 청옥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그런 육교 이제 유승영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육교는 빠르게 철거를 해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 관리하기 위한 것들, 점검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은 좀 단계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는 순차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수요조사해서 한번 의견을 검토해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철거를 하겠다 말겠다 아직 네. 제가 현황을 갖다 잘 용역 모르는 자체가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 못 것처럼 드리겠고 방향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존치가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려운 거죠, 사실은. 예, 제가 한번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눈 오거나 이러면 오히려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통행을 못하게 막아줘야 되는 상황이 돼요.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 계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한 상황 미끄러워서 아예 가림막이 있는 육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외관에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가림막을 추가로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사용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드린 거는 좀 잘 챙겨서 해주시고 그 용역 공영주차장 용역 결과 유료화 시키는 것에 대한 용역 결과는 언제 나와요? 저희 그거는 7월 말이나 8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빨라야 한 6월 말.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어쨌든 공유해 주세요. 지역분들에게 미리 공유해 주시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